자,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쯔양 사태 되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버라면 쯔양이라는 유튜버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저도 한때나마 저런 먹방 방송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지 않는 많은 일반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특히 이 쯔양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연장자 분들께서도 이번 사태를 좀 다뤄달라,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응원하고 있던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또는 쯔양에 관련된 의혹이 정말이면 실망스러운데 이게 맞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이메일로까지 연락을 주셨는데, 가급적 저는 같은 유튜버 얘기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유튜버들 중에 꼭 남을 비방하고 같은 유튜버를 저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 사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게 또 같은 유튜버로서 혹여나 피해가 될까 염려가 됐습니다만, 뭐 제가 다른 연예인분들의 사태를 중립적으로 팩트에 입각하여 항상 뉴스 기사를 토대로 전달을 드렸다시피, 이번 내용도 딱 기사를 토대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정리전달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새로운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같은 유튜버를 괴롭힌다거나 또는 이 같은 유튜버를 저격하는 행동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가세연이라고 하는 유튜브 쪽에서 쯔양의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쯔양이 이 병원에서 받은 수술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개인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워낙 많은 분들께 응원받고 있었고 먹방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검찰총장이 일명 레카라고 불리우는 수사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죠. 그런데 같은 날 이 가사연에서 쯔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수술을 받았다, 쯔양이 본인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레카들이 결국 구속 조치된 이유도 거짓말 때문이다, 구속 요건의 두 가지는 바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기다렸던 쯔양의 해명, 사과 방송은 없었다. 충분히 기회를 줬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쯔양 씨가 이야기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주점에서 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 종로구 주점에 실제로 방문을 하여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하여 가세현 측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했었던 여성들에게도 왜 매달 쯔양은 1,200만원, 총 2억 2천만원을 여태껏 송금한 것이냐, 어떤 대화를 나눴냐,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이미 다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것이 이 가사연에서 공개한 이 주점의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혔죠. 실제로 쯔양이 뭐 주점에서 일을 했었다라던가, 또는 쯔양이 이 전 남자친구의 누나 되는 분의 카드를 써서 자신의 이름으로 땡땡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등등의 이야기. 결국 가세현 측은 이름을 도용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했다, 의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병원과 관련하여 모두 고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사태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된 거죠. 결국 쯔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존에 남자친구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자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자금을 보냈던 이야기,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 이 가세현 측에서 제시한 얘기는 전혀 반대였던 거죠. 아니다, 쯔양이 실제로 본인의 의지로 주점에서 일을 했다라며 이 관련된 업계 종사자 대표가 가세현 측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가세현 채널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 못 보셨다면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보면은 이 쯔양 측에서 결국에는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주점에서 일을 했었고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덮어 씌웠다라는 의혹이 막 제기가 된 겁니다. 가세현 측에서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쯔양 측에서는 가세현을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었다라며 이것은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이 가세현 측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쯔양은 노래방에서 일을 하며 웨이터로 있었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쯔양은 사실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났었다라고 했으며 주점에서 강요로 인해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가세현이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쯔양 측은요, 2차 피해, 3차 피해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최모 변호사와 공모했다. 더 이상 피해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세현 측의 입장이에요. 쯔양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가세현에서는 오히려 좋다. 거짓말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와, 대단하죠? 내용을 좀 보면 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오히려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가세현 측에서 쯔양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점의 사장 A씨의 증언을 근거로 이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점의 대표는 이곳이 출퇴근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강요로 일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큰 범법 행위도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지금 세상에 없다고 하여 그 사람 때문에 게임에 넘어갔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세현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면서 해명방송, 사과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를 너무 모르시나 본데 이런 것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땡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합시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녹취, 인터뷰 이런 거 조작 안 합니다. 여전히 해명방송, 사과방송은 못하는 건가요? 저는 당당히 검찰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은 지금 이 사태가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곧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댓글들 내용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립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진 댓글 작성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요.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쯔양의 과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세현 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이때까지 제가 다뤘던 뭐 연예인들의 사태를 보면 어느 한쪽이 명확한 범법 행위, 명확한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토대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상 이번 쯔양 씨의 경우 가세현 채널의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것이 명확하게 수사 결과로서 드러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버들도 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둘 중에 한쪽은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쪽이 명확하게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측에서 분명히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세현 측에서 자신 있게 오히려 잘 됐다. 나는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건 검찰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쯔양씨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아시다시피 쯔양법조차 발의가 됐습니다. 이 레카들의 수익을 몰수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면 수익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컨텐츠를 유포하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가짜뉴스 또는 누군가를 저격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관련법을 개정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었던 처벌보다 50% 이상 더 이 처벌 수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연예계뿐만이 아니고 유튜버들끼리도 사회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건강 관련 이슈부터 제가 응원하고 있는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최근에 전달하고 있는 축구 관련 컨텐츠,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죄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는데 이번 레카 사태에 대해서 개정안을 결국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나누어질 것 같아요. 누가 레카고 누가 레카가 아니냐. 근데 이 경계성이 굉장히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버들은요,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아닙니다. 그저 방송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방송인이죠. 일반인과 방송인 양쪽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하는 확실하다라는 건 지금 이번 쯔양 사태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고 이런 확실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사화된 내용들, 기사가 있는 내용들, 기사에 나온 내용들, 이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적어도 레카 소리를 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면이건 연예적인 면이건 스포츠건 또 건강 관련이건 가수들에 대한 얘기건 방송에 대한 얘기든 이 대부분의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브 내에서는 레카라고 칭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찌양씨와 같은 먹방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을 레카라고 하지는 않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이 법안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수익 창출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저격하고 누군가의 신상을 털려고 하고 누군가를 폭로하려고 하는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 레카들 결국 단죄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들은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말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떳떳하다, 떳떳하지 못하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쯔양과 가세현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고소가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가세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쯔양 씨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사태를 두고 보면 사실 이 쯔양 씨에 대한 쪽으로 기우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쯔양 씨와 관련하여서 몇몇 유튜버들이 구속 조치가 됐죠. 알다시피 금품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구속 조치가 되면서 검찰총장은 수익을 박탈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 남을 털고 남의 신상을 가지고 계속하여 겁박을 주는 이들이 이 유튜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레카 취급을 받는 걸 보면 이제는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유튜버도 내달 2일 결국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었던 변호사도 같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변호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튜버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은 죄가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었던 또 다른 유튜버까지 전부 다 검찰 측에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확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 결국 정의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찌양을 응원하신 분들 또는 가세현 채널을 많이 보시던 분들 각자 나뉘어져서 이렇게 응원 아닌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 뭐 관련 뉴스 소식들 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튜브도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양쪽 모두의 잘못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건 뭐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서 과연 가세현 측에서 주장한 찌양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 또 하나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찌양법에도 보면은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것이 알다시피 공공연하게 거짓말, 허위사실로 유포를 했느냐, 사실을 바탕으로 유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 또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 가세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만약 찌양 측에서 인정을 하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결국 가세현이 주장한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찌양 측이 승소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세현 측이 주장한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세현 측에서는 이미 주점 관련 종사자를 확보하여 증언까지 다 녹취를 받아놓은 상태이죠. 그와 관련된 추가 취재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모두 정면 반박하려면 찌양 측에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구조가 한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기울 가능성도 너무나 높아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가세현 측도 찌양 측도 관련된 무지성에 가까운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정도의 토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쪽에 편승되기보다는 뭔가 이 부분에서는 이쪽의 이야기가 맞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편 측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 정도의 토론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고, 자, 이 찌양과 관련된 사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제보를 해주셨고 요청이 있었던 만큼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금씩 다뤄볼까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찌양 씨도 그렇고 이 가세현 측도 그렇고 이 결국 같은 유튜버들이 되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사회적인 문제들, 뭐 연예인 관련 문제들, 뭐 정치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 관련 문제들, 저와 같이 스포츠를 다루는 축구 관련, 뭐 야구, 뭐 배구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른 내용을 할 것도 참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버들끼리의 전쟁이 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고 있자면 많이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